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영세 자영업 위축의 소규모 상가 수익성 뚝 떨어졌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KB경영연구소에서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내용입니다. 자, 국지적인 상가의 공급 과잉과 지역 경기 침체에 상가 투자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다. 공실이 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익률 하락이 뚜렷하다. 이렇게 3분기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44% 하락했고 0.21% 상승한 중대형 상가와 대비된다. 집합상가보다 폭이 컸다. 대략 보면 소형 상가가 별로 안 좋고 중대형 상가는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임대가 수준이나 임대가격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세종시의 소규모 상가는 전분기 대비 2.63포인트, 중대형 상가는 0.91% 하락했다. 세종시는 중대형, 소형 모두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실 측면에서 볼 때 3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6%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규모 상가는 2분기 5.2%에서 3분기 5.6%로 좀 올랐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20.9% 공실률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규모 상가, 집합상가 임대 가격 지수가 하락했고 세종시는 소규모 상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고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지금 만들어진 건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 영상의 링크에 참고해 둘 테니까 어떤 자료냐면 KB 부동산 리뷰라 그래서 매월 이슈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상가 부분만 찍어서 지금 기사를 낸 거고 사실 이번 11월호의 포커스 이슈는 가계 주거 비용 현황 및 주요국 비교라고 해서 이 내용이 사실 포인트이긴 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가계 주거 비용 현황이 OECD 평균 놓고 볼 때 2012년, 13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한 중간치 정도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 자료는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상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사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고 싶은 핵심 얘기인데 어제 제가 모임에 가서 이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상가 투자할 거다, 상가 경매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지금도 상가 경매 공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한 얘기랑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상가 투자를 저는 할 생각이긴 한데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에서 약간 좀 다른 일로 바쁘기도 하지만 살짝 그 열정이 식은 부분도 있다.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 얘기를 그분한테만 하기보다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동산 TV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소규모 상가의 수익성이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지난달에 KB 라운드 테이블이란 데 초대돼서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주택 상가 쪽 리테일 상가 리테일 이 상업용 부동산 쪽을 담당하시는 전문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쪽에 관계돼서 연구하신 연구원들 이렇게 두 부류가 가서 1시간 반씩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리고 KB 쪽 직원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쪽 패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쪽 패널이었지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하는 얘기를 가서 경청을 했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간단히 이제 저녁 자리에서 얘기도 좀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는 유통사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는 표현하는 게 이런 지금 여기 소규모 상가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가두점이더라고요. 가두점 또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 이런 비중이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 계획들을 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런 회사들의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이 90, 그 다음에 뭐 10%가 온라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나 이런 쪽으로 백화점이나 아니면 무슨 슈퍼마켓 그 체인 슈퍼마켓 이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물건 판매하는 게 90이라고 하면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40 정도를 온라인 비중을 두고 오프라인 비중을 60을 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다이소라는 표현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마트 안에 있는 위치에서 공산품을 사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 온라인 판매로 바뀔 거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의 구매 패턴이나 아니면 저희 와이프가 물건 살 때도 보면 어지간한 물건들은 요새는 다 택배로 오고 제한적으로만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되면서 그런 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파는 상품들은 뭐 어떤 유통기한이 짧다거나 이런 거 중심으로밖에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간의 문제가 생기죠. 이제까지는 뭐 큰 창고형 할인마트 등등에서 도심지 안에 그런 큰 공간을 갖추는 게 이런 유통산업의 핵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소비의 행태 자체가 일부 창고, 물건을 쏴줄 수 있는 창고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도심지 안에 또는 이런 좋은 상권 안에 있는 이런 상가들 자리들이 과거와 같이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을 활용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상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상가로서 사용될 공간들이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마트가 이런 판매 시설들이 재편되고 나서 예전처럼 많은 공간을 쓰지 않게끔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놀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뭐 임대를 놓거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태스크포스 팀도 두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판매 업종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런 소규모 상가, 소위 말하는 가두점, 이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점포들에 남게 되는 거고 먹고 마시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의 상가들 정도만 제한적으로 남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상가 공간들은 대부분 다 과공급이 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도 전체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거나 지금 판매 시설이 판매 시설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밀리는 애들은 창고로 바뀌거나 사무실로 바뀌거나 돌아갈 건데 판매 시설로서 제시되는 임대료 수준이랑 창고나 사무실로서 제시되는 임대료 수준은 사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1층에 사무실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분양가 같은 경우는 1층 분양가가 2층 분양가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비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상가는 더 양극화되겠구나. 진짜 더 알짜만 살아남고 약간 좀 떨어지는 애들은 완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될 수 있겠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런 소비의 행태가 변하는 부분 때문에 되게 크게 바뀔 것 같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당장 이제 지난달에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리테일 상가 쪽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의견을 듣고 나니까 와, 내가 이거 뭐 지금 뭣도 잘 모르면서 상가 투자한다고 찌뻑찌뻑 다니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는 하되 관심 갖고 보기는 보되 좀 천천히 움직여도 그렇게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서 뭐 타이밍을 엄청나게 놓치거나 실패를 하거나 예,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부동산 TV에서 제대로 안 했었나 싶어서 한번 이번에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집값 양극화를 까보니까 서울 뛸 때 강남이 날았다는 얘기인데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률이 얼마나 차별화되었는가를 자료를 좀 정리한 기사예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9년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값 대비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비율을 봤더니 서초, 송파, 강동구, 성동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 하락했다. 2016년 3월하고 올해 9월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기간을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어떻게 가격들이 움직였냐를 봤더니 강남보다 성동, 서초, 송파, 강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률로 봐서 그럼 더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좀 가격이 빠졌다라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변동률로 볼 때 빠졌다라고 보이는 건데, 보면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3월 하고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서초구는 2.7% 쫓아왔고 송파구는 3% 쫓아왔고 강동구는 1% 쫓아왔는데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성동구가 2.8% 쫓아왔다.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뭐냐? 오히려 가격이 더 뒤처지기 시작했는데 얼마씩 뒤처졌느냐? 중랑 같은 경우 색깔이 가장 진한 중랑구는 7.2% 뒤처졌고 뭐 지역별로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에서 멀면 멀수록 퍼센트가 크죠. 강북 4.9, 은평 5.5, 구로 4.7, 관악 4.6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비인기 지역들의 가격 갭이 좀 더 벌어졌다. 강남 올라갈 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만큼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박합수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주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차이의 격차는 벌어졌다 좁아졌다 하곤 하는데 주요 지역이 먼저 오르고 나서 주변 지역이 시차를 두고 일정한 비율로 따라가는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는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 송파, 성동과 같은 인기 지역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쫓아 올라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어떤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벌어졌다. 벌어진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는 우량 아파트, 우량 지역들 중심으로 먼저 튀어오르고 비인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시차를 두고 뒤늦게 쫓아온다. 자, 이런 흐름은 다음 기사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요. 자, 최근에 이제 서울 옥죄니까 의정부 김포시 값도 꿈틀하고 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렸던 김포 도시철도 개통 때문인지 4주째 오르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GTX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가 이제 이번 탑석 센트럴자의 청약 경쟁률 나온 것만 봐도 그렇고요. 용인 구리도 풍선 효과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뭐 분위기 안 좋다, 강남 서초 송파 꺾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을 보면 소외되었던 구리, 김포, 용인, 의정부, 고양, 일산 이런 데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이게 규제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옮겨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덜 올랐던 애들이 쫓아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최근에 전문가들, 부동산 제도권의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인터뷰하거나 얘기하면서 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형태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년 시장 어떨 것 같아요? 서울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한편으로 수도권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수도권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규제가 없잖아요. 규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제한이 된 게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로 사람들이 움직임이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올랐던 이들 지역이 쫓아가면서 가격을 키 맞추기에서 올려가게 되면 앞서 봤던 이 퍼센트로 따지면 멀어졌던 게 강남, 서초, 송파가 이런 강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쫓아와서 오게 되면 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퍼센트들이 다시 줄어들겠죠. 갭이 줄어들겠죠. 뭐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스마트시티가 많이 헤매고 있나 봐요. 스마트시티가 결국 아파트촌에 그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올해 무슨 박람회였더라? 그 기억이 안 나네. 킨텍스에서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택 관련해서 무슨 박람회 가가지고 LH 부스도 가서 보고 그래서 그때 가니까 이 스마트시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 델타시티 거기에는 세종 5-1 생활권 부분만 이렇게 막 굉장히 자료를 만들어 놓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서 보고 거기에서 소개해 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분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중에 보면 이제 자동차가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 못 돌아다니게끔 되게 저는 그 어떤 생활 패턴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자기의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이제 그런 공유 자동차로만 움직이고 자신의 주차장은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 들어간 외곽 또는 뭐 그쪽에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구현할 건가 이런 내용 되게 궁금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직 설익은 아직 뭐 뚜렷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아직 뭐 논의해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설명을 친절하게 아주 잘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좀 설익었다. 아직 뭐 충분히 수기가 거쳐지지 않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기사에서도 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꾸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안팎의 자본과 무관심 속에서 사업 속도가 더디다라고 하고 있고 2019년 분양 2021년 첫 입주 목표를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예, 사업이 세종 5-1 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에코델타시티 2개 국가시범도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입주하려는 기업들 대다수가 혜택 받아가지고 낮은 토지 임대료와 정부 지원 인센티브 등을 노리는 중소기업들이고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 이런 자금을 좀 쏟을 수 있는 그래서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이런 대기업이나 고급 R&D 기관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부 주도하에서 어떤 실험적인 몇 가지 정도가 들어간 아파트 단지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뭐 기사에서 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딸리나 봐요. 예산도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죠. 무슨 옛날에 우리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서 보던 그런 대단한 도시가 나오는 거 아닌가 기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진행 자체는 좀 더딘 모양새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지적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뭐 분양가가 높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수들 이렇게 가점 높은 분들이 또 와서 받아가시네요. 자,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 어쩐다 얘기가 많은 시점에서 또 주목할 만한 눈여겨볼 만한 어떤 청약 결과가 아닌가 생각돼서 한번 따로 얘기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1월도 딱 절반 왔네요.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11월 끝나면 진짜 2018년 마지막 한 달 12월 남았습니다. 부동산 TV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한 해가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매주 한 주 한 주 채워나가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거든요. 벌써 토요일이야? 벌써 일요일이야? 하는데 벌써 12월이야. 네, 벌써 2018년 다 갔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아마 제가 그 부동산 별별수다 녹화하러 가게 돼서 부동산 뉴스를 못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뉴스 읽는 거는 이번 주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른 부동산 뉴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